이렇게 봤을 때 바로 아까 전에 네모 반듯하게 이쪽 이렇게 돼 있던 곳이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일부 이주자택지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준주거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8번 도로 위쪽으로 해서는 협력화단지 부지가 있는데 협력화단지 부지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협력화단지 부지가 20만 평 정도 가량 되는데 정말 평택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같으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진출입로입니다. 보면 하나, 둘, 세 개.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세 개밖에 없어요. 진출입로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조감도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조감도를 봤을 때 아래쪽은 안성 방향이고 이쪽이 이제 용인 협력화단지 부지 방향인데, 보시면 팩공장 하나를 만들 때 이 옆에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사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팩공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자동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옆에 계속 들어오는 팩공장 하나당 사무동이 다 딸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무동에 근로하는 인력만 4천에서 6천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신가요? 이상한 것 같다고요? 그 이상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부가 다른 사람의 부로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땅 산 사람에게 부가 이전되는 격이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있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통화량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통화량, 화폐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화의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 현물인 원자재, 금, 은 등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가치 수단은 토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면서 자산 가치도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지역 선정. 그 중에서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들어오는 SK 하이닉스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께서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발전될 건 알겠는데 가보니까 너무 비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역의 가격들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는 2배, 3배 오르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택과 그냥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 용인 SK 하이닉스 부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은 어디에 생기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보시면 조감도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영상 보시면 2013년 10월에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이에요. 지금 드론이 이 입지에서 뛰어서 1번과 2번 입지를 비춰주는 곳입니다.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이죠. 굉장히 높았던 산인데 그래도 차근차근 산을 깎아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2023년 10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24년 2월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 같으면 이 위치에서 떠서 1번, 2번 방향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 위쪽에 이제 회색, 안반, 돌이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쇼츠 영상으로도 찍었었는데 이 안에 현장에 들어가서 이 안쪽에 이제 돌 깨는 기계들이 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기계 안으로 이런 돌을 그 안에 넣어서 잘게 부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흙을 쌓고 얇은 돌을 쌓고 다져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토목을 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드론이 이쪽에서 떠서 아래쪽을 비춰주는 모습 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 흙을 깎아낸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2024년 모습인데 지금 드론은 이 입지에 떠서 1번, 2번 쪽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이쪽이 1번, 2번, 이쪽이 안성 방향인데요. 지금 옆쪽 라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평평해지고 어느 정도 토목이 되어져 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2025년 5월 이 중릉리 쪽 아래쪽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게 보시면 2024년 5월입니다. 불과 이제 한 달 전 영상인데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위쪽에 특히 많은 장비들이 흡사 그 남미의 탄광, 다이아몬드 채굴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중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흙과 그리고 이 돌들을 잘게 부숴서 이동시키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2024년 5월에 위쪽에 협력화단지와 이쪽 부지인데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드론은 이쪽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도상에서 보면 드론이 이쪽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임시 회차로 임시 도로들을 만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왼쪽 편에 이렇게 이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아까 전에 네모 반듯하게
이쪽 이렇게 돼 있던 곳이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일부 이주자택지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준주거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8번 도로 위쪽으로 해서는 협력화단지 부지가 있는데 협력화단지 부지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협력화단지 부지가 20만 평 정도 가량 되는데 정말 평택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같으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진출입로입니다. 보면 하나, 둘, 세 개.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세 개밖에 없어요. 진출입로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조감도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조감도를 봤을 때 아래쪽은 안성 방향이고 이쪽이 이제 용인 협력화단지 부지 방향인데 보시면 팩공장 하나를 만들 때 이 옆에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사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팩공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자동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옆에 계속 들어오는 팩공장 하나당 사무동이 다 딸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무동에 근로하는 인력만 4천에서 6천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고덕 한번 가보면 고덕 캠퍼스 같은 경우 지금 최신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 공장 옆에 바로 사무 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현장 근로자분들을 주차 못하시고 삼성 정직원분들만 지금 2개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가 2014년부터 대략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의 8년 전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삼성 반도체가 지금 사람도 많이 빠졌고 근로인력도 별로 없고 막 공실투성이라는 언론 보도들을 보셨을 텐데 보시면은 용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부지만 공사를 하고 있지만 삼성 반도체는 삼성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고덕 신도시를 함께 동시에 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를 짓고 그리고 위에 신도시를 건설한 게 아니라 신도시가 이미 세팅된 상태에서 삼성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삼성 반도체와 함께 개발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개발 승인이 2008년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일이 2013년 1월 4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 바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405만 평의 신도시와 120만 평이 개발된 삼성 반도체와 정말 딸랑 126만 평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지 협력화 단지라든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 등등을 빼면 정말 하이닉스 부지는 한 80에서 85만 평 정도밖에 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즘 HBM3라든지 AI 반도체가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굉장히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삼성 반도체처럼 부지를 선점해 놓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도 막 공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위성지도로만 봐도 벌써 이렇게 많이 공사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무리 18만 전자, 20만 전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공사, 계속 공사비는 증가가 될 텐데요. 130조 정도 투자해서 점점 더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커도 금융도 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한 달만 늦어져도 몇십억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AI로 인해서 폭증할 것을 SK도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에는 굉장히 큰 돈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도로 돌아가세요. 지금 요 포인트 우리가 아까 전에 조감도를 봤을 때 포인트는 요 세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나비 문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 문양이 지금 여기 있는 곳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디가 정문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정문은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전에 축구센터가 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조감도는 평평한 상태로 일단 나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15에서 20m 높은 토목을 해서 그 위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요. 이쪽은 남용인 IC로 이어지는 교량이 설치되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318번 도로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어지는 게 복의 원삼로 17번 국도로 가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협력화 단지로 이어지는 이렇게 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이것은 아무래도 위쪽으로 교량으로 이어져서 바로 IC로 가는 위쪽 도로 하나와 아래쪽 도로가 이제 생긴다고 하면 이 세 개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를 봤을 때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모양으로 보이고요. 이 외곽으로 이렇게 길게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는 맞는데 이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뭔가의 진출입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존에 있던 마을이라든지 이런 연결 녹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지지
만들어지지만 밑에까지 여기 3개가 보이네요. 3개가 만들어지지만 지금 이 하이닉스 부지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은 이렇게 봤을 때 서쪽에 2개, 북쪽에 하나인 걸로 보여져요. 평택 삼성반도체를 한번 가보면 삼성반도체는 지금 여기에 4개 공장이 들어오고 이 왼쪽에 이제 5기, 6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라고 해서 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여기도 있고요. 하나. 이 라인도 뭐 정규 IC 같진 않지만 공사 현장 둘. 이쪽 아래쪽 라인은 한참 공사 중이라 어떤 문이 제대로 설치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패스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셋,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 라인 넷,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사무동 있습니다. 또 5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무동하고 또 연결이 되는 요 문 6,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터미널이 있어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고덕 신도시가 정주 여건이 갖춰진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광교나 분당이나 이쪽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터미널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러 이제 이 밑으로 이주자택지 있는 이 아래쪽으로 가는 요 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어지는 사무동 이쪽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문, 그리고 이 옆문도 있네요. 옆쪽 문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문이 있어요. 진출입할 수 있는. 물론 여기 이제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3기 공장 상판 작업하고 4기 공장 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진 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들 같으면. 근데 이미 기존에 이렇게 2차선 정도의 차량이 다 진출입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감도만 봤을 때는 출입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3개의 출입구 향후에 어떻게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라든지요.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메인 입지는 당연히 상업시설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공동주택 부지가 만들어지는 서북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지도로 봤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근로인력이 들어오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아마 이제 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부지는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제가 여기 목신리 이쪽 부지에 단층으로 아주 수익화 모델을 잘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드론 영상으로 제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판넬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 올리게 되면 건축 비용이 요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넬로 져서 방 하나당 6평씩에서 소실되는 면적 없게 이렇게 딱 60평이면 방 10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어야 수익화 모델로서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근은 정말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SK 하이닉스 부지 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없고요. 그리고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57번 도로라든지 이런 메인 줄기들을 제외하고는 격가지들은 굉장히 도로들이 협소하고 허가받기에 수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게 그냥 그 지역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원하는 조건 이런 것들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원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땅이라는 건 보통 보면 소문에 사서 이슈에 팔라고 하잖아요. 그냥 호재에 사서 호재에 파는 게 그냥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형지 같은 경우는 싼 거 위주로 도로에 좀 가깝거나 싼 거 위주로 사는 것이 맞지만 업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형성되고 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업자분들은 뭐부터 찾냐면 계획관리 이상의 모양 네모 반듯한 토지부터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분들께서 과연 200, 300, 400 주고 이 원삼 주변에 땅을 사도 내가 수익이 날까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초근접한데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은 평택 이상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 한번 보면 평택으로 왔는데, 사실 평택 삼성반도체 이 근처에 계획관리 지역들, 이 아래쪽에 지금 빨갛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요. 이 지역들 같으면은 평당 원룸 지을 수 있는 땅들이 600 미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이제 뉴홈 33,000호 공급,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48만 평이 수용이 되고 전체적인 지역이 수용이 돼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가까운 지역에 원산 면소지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실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평택 삼성반도체 아래쪽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들은 전부 다 수용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 아래쪽은 안성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고 용인시에서 이 아래쪽의 개발을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쪽의 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들 이제 한바식당이나 1기 공장은 이 위쪽부터 시작이 되고 1기 공장 전에 협력업체 부지들부터 먼저
부지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이 먼저 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까운 지역들, 특히 원산 면소재지라든지 바로 이렇게 진출입이 되는 가까운 곳 같으면은 아마 우리가 모든 개발이나 용도 지역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보통 하천과 도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 318번 도로 위쪽이 신도시의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깝다면 이런 정말 초근접한 지역들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역은 용도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측면의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지역에 1층 상가를 졌을 때 임대료를 만약에 5만 원 받는다면 이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의 한바식당 부지라든지 이런 초근접한 지역들 같으면은 2배, 3배, 4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에서 만약에 40%의 건폐율을 썼을 때 5만 원을 받았다면 여기는 20%의 건폐율만으로도 5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초근접하다면 용도 지역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벗어난다면 오토바이 타고 5분 거리나 오토바이 타고 8분 거리나 오토바이 타고 10분 거리나 결국 반값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지금 당장 도로가 확장이 되고 예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지금 당장 붙어 있는 도로로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은 정말 기회의 땅이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2024년이 정말 기회의 한 해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토지 투자 지역이 어디였냐 할 때 용인시 처인구, 그 중에서도 용인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주고 있는 원산면 일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